네, 안녕하세요. 리얼 인터뷰 이지혜입니다. 자, 이곳은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이끌어낼 혁신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민의 의지를 정치에 담아내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정치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헌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혜 아나운서님. 네. 그 이지혜 아나운서님이 이지혜 아나운서님이시네. 저는 궁금했어요. 그분인가. 네. 저도 정말 앵커님으로 반갑습니다. 뵙다가 이렇게 네. 의원님으로 뵙게 되니까 와,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TBS만 뵙던 분을 이렇게 또 뵙게 되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와, 반갑습니다. 야, 일단은 네. 목소리가 네. 마치 여기 우퍼를 달고 있는 듯 그런가요? 굉장히 네. 무게감 있고 좀 신뢰감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뭔가 네.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는 목소리십니다. 정말이요? 네. 네. 혹시 별명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동굴 목소리? 오. 네, 목욕탕 목소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역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좀 꽤 한다라고 하는 오. 얘기를 들어서 네. 그럴 때마다 목욕탕에서 노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도 때로는 시청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요?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컨텐츠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들을 좀 하는데 네. 제가 뵈니까 우리 이지혜 아나운서님도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표정도 네. 좋으셔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지혜 아나운서님만 이렇게 보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 네. 뵙자마자 네. 너무나 분위기가 훈훈해서 네, 좋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언론사 선배님이기도 네, 네. 하시고 굉장히 뵙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자마자 네. 수다가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네.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저 잊지 않으셨죠? 지난 22대 총선 기간에도 제 지역구 광진 갑까지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가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을 얻었었는데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국회에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22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이고요. 우리 광진 국민 여러분께도 요즘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는데 오늘 많이 내리고 있는데 건강과 안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멋진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엄청 네.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기자 생활 그래도 오래 하셨던 게 네. 의정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JTBC에 사표를 내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된 것이 2년여 전입니다. 2022년 1월 네. 20대 대통령 선거 때인데 제가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기 직전까지 5년 동안 JTBC에서 아침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출근했어요. 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한 3시쯤 도착하면 그때부터 밤사이 들어온 와. 국내외 뉴스들 다 확인하고 또 1시간 반짜리 뉴스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짜고 헤드라인부터 끝나는 클로징까지 다 준비하고 네. 기자들과 또 특파원, 우리 작가님들, PD들이 해야 할 일들 다 분장하고 데스킹까지 직접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자양분인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워낙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자로서 앵커로서 공고하게 네. 입지를 다져 놓으셨는데 왜 갑자기 정치계로 나가시는 걸까? 분명히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정치인의 길을 걷게 만든 이 사건, 이 네.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기자가 된 것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네. 저희 국민학교를 가려면 네.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갔어야 했어요. 초등학교입니다. 남부시장을 거쳐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그 남부시장 초입 부분에 작은 박스 같이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컨테이너보다는 작은
양철판과 또 베니어판 이런 것들을 얽히설키 엮어서 만든 그런 작은 상자 같은 곳이 있는데 네. 낮에 보면 그 상자 문을 열고 그 앞에서 물건을 파시던 아저씨가 있는데 그날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보니까 그 박스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박스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겁니다. 노숙을 하신 거군요. 네. 완전히 노숙은 아니고 큰 박스, 뭐 네. 상자 같은 곳에 포장마차 정도 그보다 작은 곳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거기에는 너무 좁고 물건들도 많아서 뭐 난로를 놓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그 안에서 거의 뭐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걸어 나오셔서 네. 연탄불 위에다가 찌그러진 냄비를 올려놓고 밥을 지어서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컥했어요. 그 어린 나이였겠지만 왜 저분들은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데도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가실까? 네.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추운 데서 물건을 팔려고 기다리시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누군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뵀던 아저씨와 또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해 봄이 됐을 거예요, 아마. 월요일마다 그 조회를 하거든요. 그럼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화 단상에 올라가 말씀. 훈화 말씀 네. 하시잖아요. 딱 네. 그 훈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선명해요. 저희 학생들에게 학생들 뒤에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멋진 스탠드와 미끄럼틀을 누가 만들어준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의 훌륭한 선배인데 정치인이 국회의원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스탠드와 미끄럼틀을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야.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네.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크면 훌륭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자랐고 제가 기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되고 차별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기자가 선한 됐죠. 영향력에 네, 대한 맞습니다.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 꿈을 쫓아서 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기자가 되고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그 누군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기자 생활 28년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기자, 또 사람을 살리는 신문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고 또 우리 국가와 역사가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리 비판하고 견제해도 언론이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힘들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려면 법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법과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름값을 네. 제대로 하는 네. 정말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네. 꿈을 꾸었던 소년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칭찬받을 일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역할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더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근데 광진구 갑 지역의 네. 초선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초선 의원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건 뭔가 변화를 향한 우리 그 지역민들의 네. 어떤 열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선거 운동하시면서 읽어낸 광진 지역민들의 민심이 뭐였을까요?
지난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힘든 기간도 많았죠.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내렸어요. 네. 1월 총가로 기억이 되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 그때 제가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 교통섬에 서서 네. 피켓을 들고 인사도 드리고 뭐 이럴 때였는데 한 노 부부께서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면서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조용하게 나지막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광진갑에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잘 네. 대변해 주시고 할 말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총총총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라지셨어요. 두 분이.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좀 눈물이 좀 살짝 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눈물인지 내리는 눈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변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광진 갑 지역이 이 서울 지역 중에서도 좀 발전이라든지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네. 좀 더 열심히 일할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런 바람들이 있으셔서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노부부께서 말씀하신 것 항상 잊지 않고 또 초심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 지역구 활동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성동세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네. 광진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광진세무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네. 1995년에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를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가 만들어지면 그 구에 필요한 시설이나 관청들이 다 들어서게 되죠. 네. 뭐 광진경찰서를 비롯해서 광진구청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구가 된 이후에 아직까지 광진구에 설립이 되지 못한 관청이 세무서예요. 세무서가 네. 모든 구에 다 있나요, 원래?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네. 지금 자체 세무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군데요? 광진구하고 강북구입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과 강북만 자체 세무서가 없고요. 네. 제가 지난해 말부터 광진 세무서 신설을 공약을 냈었는데 성동세무서에서도 저희들의 그 공약을 잘 받아주셔서 지난 1월에 그 선거운동 기간이었죠. 국세청에 광진 세무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벌써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성동세무서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네. 제 임기 안에는 광진 세무서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노력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진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낙후된 네. 지역에 대한 발전 이슈가 굉장히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 내 상업 시설을 확충하는 데 염두에 두고 있다고 네, 네,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상업 지역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정주 여건이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진 갑 지역이 특히 그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광진을이라든지 성동구 또 뭐 다리 건너서 강동구 네. 뭐 이런 데만 봐도 큰 상업 시설들도 좀 많이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광진 갑 지역은 굉장히 빈약해요. 상업 지역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광나루역 주변에도 거기 광장동인데 그쪽 주변에도 제대로 된 식당도 별로 없고 상가도 없어서 뭐 간단히 가족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뭔가를 먹으려고 해도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천호대로 주변에 군자역 주변에 상업 지역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업 시설도 너무 부족해서 상업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상향 문제가 있는데 광진 갑 지역에 노후된 오래된 그 저층 빌라들, 저층 주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빈약하고 또 제대로 된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종상향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3종을 2종, 2종을 1종으로 올리고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고 또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반듯하고 깨끗하고 좋은 건축물들도 많이 들어설 수가 있고 네. 또 주택들도 좀 더 좋게 개량하고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산권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종상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상업지역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슬로건을 네.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을 네.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삶이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나의 삶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바뀌고 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러게요. 또 관심을 네. 모았던 공약이요.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들이에요. 그 어린 시절 초등학생 이정헌이 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꿈꿨던 그 소외계층을 향한 건데요. 네. 그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네.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를테면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은행 공동점포 유치, 또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 사우나 설치 이런 네. 굉장히 구체적인 거더라고요.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분들을 뵀는데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네.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스마트폰에서 은행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도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서 입출금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복잡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 찾고 뭐 때로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 또 입금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은행들이 저 지점을 폐쇄하기 맞아요. 시작합니다. 네. 이익이 나지 않는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뱅킹. 인터넷 네. 뱅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데 그 은행 지점을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폐쇄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 소외 계층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은행을 찾아서 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갈아타고 뭐 다른 인접구로 넘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커서 항상 어려움들을 호소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니까 은행 공동 창구, 공동 점포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지점을 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돼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네. 그러면 일정 공간을 같이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각 창구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창구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하나나 두 개의 창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계속 상주를 못 한다고 한다면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A은행이 거기 오. 은행 공동점포에서 어르신들을 뵙고 네. 또 업무 처리를 해드리고 또 화요일은 또 다른 뭐 B은행, C은행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점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은행 10부제. 네, 그런 것도 괜찮죠. 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뭐 동사무소라든지 네. 뭐 그런 시설들의 작은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그 은행 서비스들을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계속 필요할 것 연구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네. 재래시장에 은행 직원이 직접 이렇게 뭐 캐리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찾아가는 서비스요. 네, 찾아가는 서비스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다. 그러게요. 공간에 확보해서 공동으로 네.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운영하면 그래서 그 은행 공동 점포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보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공공 사우나, 공공 목욕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공공 사우나는 공중 사우나랑 다른가요? 뭐 그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공중 사우나, 공공 목욕탕. 네네. 그 공중 사우나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사우나. 공중 목욕탕, 대중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깝고 공공 사우나라고 한다면 관에서 자치단체나 오.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그런 공공 사우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민간이 자체적으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네. 있던 사우나, 목욕탕마저 다 문을 닫았죠. 버티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사우나 가는 것들, 목욕탕 가는 것들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네.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우나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에 사우나가 있거나 뭐 찜질방 이런 데 있으면 몸도
좀 지져야죠. 네, 지지고. 그렇죠. 지진다는 표현. 네. 이걸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그 표현만큼 적확하죠? 정확하지 않아요. 네, 예. 적확한 표현인 것 네, 같아요. 좀 이렇게 몸도 좀 몸을 지지고. 녹이면서 네. 좀 그래야 풀어내고. 되는데 네. 그런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특히 광진 갑 지역에 네. 제대로 된 그런 사우나나 목욕탕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어르신들한테는 친교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가서 이렇게 수다도 떨고 맞습니다. 좀 힐링도 하는 네, 공간이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에서 좀 만들어주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좋아하시겠네요. 하셔서 네. 저희가 지금 입법 발의를 하려고 네.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딜라이브와 같은 지역 방송 역할에도 굉장히 네. 많은 관심을 갖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 방송의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지역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방송에서도 기자로서 앵커로서 활동을 해왔고 당장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에게도 일정 부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하는 기금들이 좀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오랜 기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좀 만들어서 지역 방송은 절대 위축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끔 농담처럼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거기 지역 방송 좀 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저도 지역 방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화가 나죠. 네,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그렇죠. 또 지역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론을 모으고 해법을 찾고 이런 것들이 지역 방송의 역할이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 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은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지원에서도 뒤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지역 방송이 지역 여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문화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좀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역 방송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딜라이브처럼 훌륭하게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지역 방송들이 그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네. 또 안정성을 가지고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죠. 그 지원하는 것이 지역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딜라이브와 함께 광진구 갑의 네.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오늘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뭔가 앵커로서의 신뢰감 그 이상을 지금 뭔가 가슴속에 비전으로 품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 광진구 갑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계획, 포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선거 기간에 뭐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어디든지 함께하고 할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렸어요. 수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 지난 선거 기간에 약속드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잘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정치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따뜻한 정치를 네. 말씀하셨는데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말을 지금의 그 목소리 톤으로 네. 우아하고 굉장히 신뢰감 있게 전해주실 것 같아서 더 믿음이 갑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음대 오빠 얘기했잖아요. 근데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행복을 위한 감사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을 음악으로요? 해주시겠다고 진짜요? 네. 제가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좀 꽂혀서 자주 듣고 네.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노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윤도현의 흰 수염고래 아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 네. 노래죠. 그 노래를 네. 많이 들어요.
2022년 1월에 JTBC에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네. 대선에서 패배하고 네. 한 2년 3개월 정도의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를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기, 힘들었을 때 저에게 힘이 됐던 그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도현의 흰 수염고래. 잠시 후에 노래가 나오겠죠? 흘러나오겠죠? 한 박자 쉬고 제가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말어.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아 근데 네. 진짜 오늘 뵙고 나서 전 더 네. 팬이 됐습니다. 아유, 워낙에 또 아침 방송을 네. 그렇게 오래 앵커 20년 네. 경력에 아침 방송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정치 활동도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많이 네. 부족하고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극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선거가 끝나고 하루도 못 쉬었어요. 정말요. 네,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네. 정치인의 한 시간은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 그걸 잊지 않고 저의 1분 1초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눈물 닦아드리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래서 먼 훗날 이정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성실하게 또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해준 정치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하실 때 네. 그 노부부께서 환영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딜 가든 환영받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와 함께 고독하고 소외된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는 따뜻한 정치인의 탄생을 정말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